트럼프가 돌아왔다는 말 정말 실감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취임 전부터 관세 이야기 여러 차례 했었죠. 동맹국마저 협박하듯이 언급하던 관세 폭탄 정말로 던졌습니다. 부과 시점을 몇 시간 앞두고 멕시코와 캐나다와는 협상을 통해서 잠시 유예된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해결된 게 아니죠.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일 겁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거는 걱정, 불평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직시하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처럼 트럼프 욕만 해봤자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관련된 이야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종덕 무역통상안보실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입니다. 국가적으로 고민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입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반응도 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가 지금까지 내세웠던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타겟팅했던 나라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알겠는데 캐나다와 멕시코 핵심 동맹국 아닙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그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이제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무역 수지 적자 상대국입니다. 원래 논의 시작이 여기였었고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관세 논의의 배경으로 이제 불법 이민이나 뭐 마약 유통 같은 문제를 언급했던 것으로 지금 저희 보고 있습니다. 펜타닐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캐나다 이쪽에도 뭐 25%, 멕시코에도 25%, 중국에는 10%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순차적으로 유예, 중단 이거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일단은 멈춤을 할 정도의 어떤 협상이 있었다는 건데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관세 부과를 통해서 뭐 불법 이민이라든지 마약 유통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사실관계부터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아마 이제 관세 조치를 통해서 이들 국가들이 이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협상 카드로 사용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관련해 가지고는 뭐 멕시코는 뭐 한 1만 명의 병력을 이제 파견하겠다는 얘기도 했었었고, 캐나다는 이제 관세 협박도 했었었고, 동시에 이제 어떤 국경 계획 뭐 13억 캐나다 달러로 13억 달러 정도의 대책을 내었었었는데 캐나다는 사실 이제 곧 멕시코와 달리 처음에는 이제 관세 부과를 계속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아마 또 추가적인 또 대책을 좀 내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한 달간 유예하는 결과를 지금 도출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멕시코는 새벽 사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사이에 소식이 전해졌고 캐나다는 그보다 조금 늦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6시쯤 넘어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하루 전만 해도 캐나다, 멕시코 모두 강대강 전략에 가까웠잖아요. 특히 캐나다는 미국의 공화당세가 강한 그쪽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대책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만약에 관세 부과가 정말 시행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나라에 더 타격이 있었을 걸로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국 경제 대비 이들 국가들이 상당히 이제 작은 수준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보고에서 아마 미국 경제는 한 0.2에서 0.4% 이제 GDP 감소를 예상했고 멕시코가 캐나다 정도는 아마 1%에서 2% 내외의 감소를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멕시코 쪽이 2%포인트 이상의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이번 관세 전쟁 결국에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좀 여러 가지 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현재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이제 관세 부분은 아마 2026년도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USMCA, FTA 일종인데 이제 연장 및 연장 검토는 이제 개정 협상에서 일종의 이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했다는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좀 있고요. 이미 이제 북미 지역이 이제 하나의 이제 거대한 생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이제 지금 아마 이제 분리해내는 것은 뭐 미국 뿐만 아니고 이제 뭐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 이제 전체 모두에게 이제 큰 고통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 품목에 대해서 이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그 뭐 불가능해 보였다는 이유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이것은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가 내놨던 전략들은 일종의 이제 아마 협상 전략이다. 실제로 이제 관세를 실제로 부과해서 네트워크를 끊기보다는 네. 미국에 좀 더 유리한 협상 고지에 오르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아하. 것이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지난 대선 때 말 다르고 이번 대선 때 말 다르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협상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들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의 어떤 도구 아니냐 이런 것들은 많이들 관측을 했던 거고요. 지금 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다른 교육국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로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뭐 정부 회의라든지 뭐 전문가 회의에서 이제 트럼프 정책 관련돼서 이제 좀 발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실행안이 나올 때까지 좀 그 지켜보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예. 아마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나온 결과를 가지고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한 가지 좀 명확해 보이는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플레이션 등의 이제 미국 경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여론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여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시장 같은 데도 충격을 받고 지금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반미 여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여러저러 뭐 관심을 많이 가질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세 나라에게 관세를 부과한다는 그 명분이 된 게 펜타닐과 불법 이민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예,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관세 부과를 통해서 뭐 불법 이민이라든지 마약 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좀 사실관계 파악이 좀 더 상당히 많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제 관세 등 조치를 통해서 이제 이들 국가들이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 미국 입장에서의 문제에 좀 협조해 달라 이런 얘기를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하고요. 예. 아마 실제로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이제 그 마약 유통이라든지 뭐 불법 이민 관련돼 가지고 특히 이제 마약 유통 관련돼서는 이제 그렇죠.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제 제기에 이제 크게 반발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또는 중국이 아마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이제 근거를 대가면서 이제 언급해 오긴 했습니다. 이 펜타닐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심각하긴 한가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뭐 마약 문제가 관련해서 이제 이민 문제처럼 이제 사람들의 여론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은 이슈가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마약 문제는 마약과의 전쟁부터 풍선 효과로 해서 지금까지 수습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사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 무역에 있어서 미국이 너무 많은 이용을 당해왔다,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가장 이제 논란의 여지가 이제 많은 내용이고 또 발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이제 현재 미국 경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이제 대규모 무역 수지 적자라든지 뭐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원인으로 아마 이제 무역과 개방을 지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또한 이제 지금 그 세계화가 소위 말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지난 30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면서 많은 보고서들이 국가 간의 소득 격차는 줄였는데 이제 국가 내의 소득 불평등도는 높였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 노동자 실질 임금이 이제 크게 성장하지 못했는데 또 이게 이제 동시에 이 시기에 이제 중국이 비약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이제 시기였다는 점에서 아마 이제 이게 이제 이슈몰이가 가능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의견에 이제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마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는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마 이제 이 문제가 모두 이제 무역 확대의 원인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뭐 기술 발전이라든지 뭐 금융화 현상이라든지 뭐 다양한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저임 제조업 이제 가격 경쟁력이 다른 높은 국가를 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서 그런 국가들을 활용하는 대신에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제 사실 상당히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종의 뭐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은 낮은 물가도 낮게 유지했었었고 또 소비자 구매력도 사실 상당히 이제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선택에는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선택에는 이제 비용과 편익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그 무역과 개방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세계화가 강조되는 시절에는 편익 부분을 좀 크게 본 것 같고 현재는 아마 좀 비용 부분을 좀 크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따르는 반사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남은 국가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과의 협상 어떻게 잘 이루어질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뭐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중국도 이제 만만한 상태는 아니라 뭐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중국 쪽에서는 무역 합의 지키겠다. 대신에 반도체 규제 풀어달라. 이 정도의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던데 이거 먹힐까요? 트럼프한테? 우선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예. 이제 중국 견제에 대한 이제 전방위적인 그 내부적인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미국 내부의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제 몇 개 분야 이제 협력 이렇게만으로는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제 뭐 다각적인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 관세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여론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세를 무기로 활용하면 결국에 미국 경제,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고통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불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메시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을 이제 한 가지 뭐 한 세 가지의 큰 축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이민 정책, 두 번째가 이제 관세 정책, 세 번째가 이제 조세 감면 정책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여기에 뭐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뭐 규제 완화, 뭐 이제 정부 규모 축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플러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정부의 정책이 모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당히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정책 간에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이제 뭐 관세에서 나타날지 아니면 뭐 이민에서 나타날지 뭐 조세 재정 정책에서 나타날지 이제 이거는 좀 지금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우선 이제 그 관세 정책은 좀 조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자기의 그 정책 1순위 정책 순위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진다는 신호가 나타나면은 아마 정책 간에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내부의 여론도 무시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 쪽에도 관세 정책의 어떤 여파 내지는 직접적인 타겟이 되는 시점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뭐 백악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4월 달 정도 아마 이제 100일을 기준으로 한 4월 달 정도에 이제 많은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4월 1일까지 뭐 상무부라든지 USTR이라든지 이제 뭐 불공정 무역 관행 관련된 이제 내용들의 그 보고를 하라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아마 4월 정도이면 4월쯤.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직접적인 관세가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교역이 축소가 된다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을 중시한다는 거는 지금 뭐 많이 드러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심을 보인 분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뭐 소형 원전, 뭐 바이오 분야 등이 있고요. 이제 아마 이쪽에서 이제 협력을 하자는 제안을 하면은 좀 솔깃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협상 전략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뭐 단순히 뭐 한 분야의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한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의제들을 좀 함께 고려해 보는 협력이라든지 뭐 관세 대응이라든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제들을 함께 고려해 보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은 뭐 일개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뭐 정부도 또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각 그 기업체에서도 이제 그 기업만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지금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도 아마 좀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와 기업이 이제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럼프 2기를 맞아서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회 모두 합심을 해서 나서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